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내린 원격 수업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고등학교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돌파 감염입니다. 지역사회의 관심 가운데 하나였던 전방 부지에 대해 광주시가 근대 산업유산 일부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질소 저감 시설의 가동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등교가 중지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한 학교에서 이런 지침을 어기고 일부 학생들에게 등교 수업을 진행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가 중지된 첫날 광주의 한 고등학교. 집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3, 4, 5 모여 학교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일주일 뒤 수능을 치르는 이 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여 명은 오전에 학교 기숙사로 나와 수업을 듣고 자습했습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자체 하고 싶은 학생 손들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어제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수험장 방역을 위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학교 측은 250여 명의 고3 학생 가운데 등교 의사를 밝힌 학생들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수능이 치러질 학교 본관 출입은 안 되지만 폐쇄돼 있던 기숙사 자습실을 개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지침 그거거든요. 이 건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건물에는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기숙사 건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고민해서 아마 저기 없었으면 받지 못했을 거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광주시 교육청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해 즉각 해당 학교 학생들을 귀가 조치하고 관내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접종 완료 후 확진된 돌파 감염자인데요. 고령자나 감염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 오병동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2명이 주기적 선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체층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는데 환자와 조무사 등 1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종사자의 가족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지금까지 이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접촉 환자들을 분류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는 이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요양병원과 관련된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된 돌파 감염입니다. 입소자와 종사자 대부분이 백신을 맞고 시간이 흘러 접종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이 추가 접종을 받기 시작했는데 접종률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고령층의 경우 접종률은 19.2%이며 어제부터 접종을 시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경우 접종률은 4%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요양병원이나 시설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전북 남원시와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각각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수를 놓고 보면 8월부터 10월까지 달마다 약 2배씩 증가했고 확진자 수도 큰 폭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단 발생의 증가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 수칙의 완화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접종이 신속히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 추가 접종 간격을 현재의 6개월보다 앞당길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가 일상회복지원금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긴급 안건으로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조건, 지급 수단 등을 담고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번 정기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도 날이 흐립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가량이고요.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과 무등산 등 높은 산지에서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출근길 날씨도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렇게 춥고 흐린 날씨는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16도에서 17도 분포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비 소식도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 사업 중 하나였던 전방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 광주시가 어제 기본 방향을 천명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산업 유산 일부를 보존하고 특급 호텔과 녹색 건축물 등을 조성해 광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전문가 합동회의 등 2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전방 일심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심 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근대산업유산 가운데 14개 시설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화력발전소와 보일러실 등 1930년대 건물 4개는 원위치에 원형 보존하기로 했고 평가를 통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여자기숙사와 식당 등 10개 건물에 대해서는 부분 또는 이전 보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키워드는 근현대 시대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 공간이라는 인식을 저희들은 함께하고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대 산업유산을 보호하면서도 상업지역으로의 역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호텔과 라키비움 등 복합 문화시설도 유치하거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첨단 산업의 R&D센터, 탄소중립 녹색 건축물 조성, AI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 관리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의 신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심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개발안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사업자 측에 개발안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이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10명 내외의 협상조정협의회가 꾸려지게 되고 여기에서 본격적인 개발안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광주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되게 되지만 광주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주민과 사업 측은 개발을 더 원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보존과 초과이익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지리한 협상 과정은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광주FC 기영욱 전 단장이 아들 기성용 선수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 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기 전 단장은 아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를 부인했던 당초 입장과 달리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6일 진행되고 증인신문 이후 결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주홍 전 민생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 전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7,7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십 차례 식사나 부의금 등을 전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시의회 A 의원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송치 결정된 A 의원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부동산 등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시의원이란 피의자의 신분을 고려해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필요에 따라 보완 수사 등을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요소수는 차량용과 산업용, 농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물류 대량 우려까지 제기되는 이 차량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산단에서는 이 산업용 요소수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YN텍.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물량을 구하기도 힘들고 최근에는 공급 가격도 킬로그램당 185원이던 것이 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부터 요소수 공급 가격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 중단까지 예고되어 있어 연간 1,200톤 이상 사용되는 요소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설비 가동이 멈추게 되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여수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여수산단에서 요소수를 많이 쓰는 회사는 GS칼텍스와 LG화학, 여천NCC 등 3개 회사로 질소 저감과 스팀 생산 공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GS칼텍스로 한 달에 100에서 150톤을 사용하는데 최근 공급 물량은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2개월분의 재고가 있긴 하지만 수급난이 계속되면 질소 저감 시설 가동 중단은 불가피합니다. 추가 물량 확보나 암모니아수 대체 사용,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LG화학과 여천NCC도 아직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이 지속되거나 정부가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긴급 사용할 경우 수급 차질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요소수 수급 관련 실국별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내 요소수 필요 차량은 모두 28만 대로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 차량을 비롯해 교통버스와 전세버스도 2,200여 대가 포함됐으며 전라남도는 매점매석 단속과 함께 도 차원의 대응 계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의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필수 원자재에 대한 자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요소수 품귀로 농업과 물류 등 산업 전반이 위기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광주시의 실효성 있는 수급 대책을 요구하면서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수 원자재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생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수산물 소비 시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산물 소비 패턴의 변화도 어종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수산물 시장. 제철을 맞은 참조기와 갈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산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목포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자주 찾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좌판에 파리만 날릴 뿐 물건값을 물어보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일 때문에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젓갈 하나 사고 먹어보면 자주는 안 와요. 손님 대신 시장을 찾는 것은 택배 차량. 코로나19 이후 매출의 80%가 배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거의 한 100%에서 한 2, 3%는 차지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 20%도 차지 안 하거든요. 식당보다는 배달 음식이, 함께 모여 밥을 먹기보다는 택배 선물이 자연스러워진 요즘 수산물 가격은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갈치의 경우 반찬으로 주로 소비되는 작은 갈치는 값이 떨어졌는데 중갈치 이상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중갈치의 선물용 배달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갈치 몸값은 식당 물가에서도 금방 느껴집니다. 산지 인근 식당인데도 4인 기준 갈치조림이 7만 원입니다. 목포에서 직판장에서 직접 가져오는데도 그 갈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 마리에 4만 원씩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만 원을 더 올렸어요. 문제는 수온과 조류 변화로 최근 위판장으로 들어오는 갈치 대부분이 작은 크기의 풀치 위주라는 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풍을 맞은 참조기도 식당 소비가 줄면서 크기에 관계없이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조기하고 갈치가 많이 잡히는데요. 지금 잡히는 양은 좀 많다고는 하는데 너무 크기가 좀 씨알이 작년에 비교해서 너무 작아졌습니다. 뭐 조류의 영향도 있지만은 해수 온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전남 대표 특산물 홍어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조사 행사상에 빠지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별미로 인기가 높았지만 두 부류 소비가 모두 줄었습니다. 직접 가서 주문하지는 못하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안 가니까 홍어를 안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5, 6개, 뭐 7개 이렇게 쌌다고 하면 지금은 1개? 많이 잡혀도 소비 부진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 패턴에 따라 그리고 어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수산물 가격.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수산물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 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은 7%로 시장 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며 생산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운 쌀 농가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은 광주 도시철도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광주에는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광주 도시철도에서 절도와 성폭력 등 47건의 범죄가 발생한 반면 검거율은 27%에 그치고 있다며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CCTV 설치를 서두르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이 교육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14곳과 기타 공공기관 등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총점 85.391점으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전남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질 평가에서도 6개 전 부문에서 1등급을 차지했습니다. 광주 AI 창업캠프 2호점이 광주 금남로에 문을 열었습니다. AI 창업캠프 2호점은 42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시민체험 홍보관,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스타트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1호점과 달리 2호점은 성장 진입 단계에 들어선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역량을 확장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날이 흐립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가량입니다.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과 무등산 등 높은 산지에서는 오늘 이른 오전까지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도 크게 낮은 상태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렇게 춥고 흐린 날씨는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훌쩍 오를 전망입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16도에서 17도 분포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비 소식도 없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4도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
기온은 10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2도 안팎 예상되고요. 완도와 진도의 낮 기온은 1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한낮 기온 12도, 고흥의 낮 기온도 1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구름만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